우리는 문재인 씨를 보면서 저게 외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이야기를 가장 먼저 꺼낸 것도 그 사람이고, 또 5G, 또 무슨 빅데이터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문재인 씨가 맞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알게 모르게 거기에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회다 하면서 국민들에게 연일 겁을 주고 있죠. 우리말 안 들으면 큰일 난다. 거의 이런 식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인지 그것도 강화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씨 자신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모양입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그는 아주 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쇼를 했죠. 무슨 선포식, 무슨 회의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 국민도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무슨 의견이 나뉠 만한 것만 하나 던져주면 거기에 매달려서 싸우느라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무슨 조두순신가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관계없는 사람들까지 달려가서 그걸 뉴스로 삼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국민을 만만하게 알고 자기 원하는 대로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하게 됩니다. 국민이 어느 정도로 만만한가? 문재인 씨는 국민을 1대1로 두고 설득이나 흥정의 상대로 삼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문재인 민주당 혹은 다른 어떤 그룹, 그 사이에 반드시 미끼를 집어던져서 자기가 아닌 다른 둘이 싸우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 지든 이기든 무조건 문재인 씨는 시간 벌고 원하는 거 얻고 상대방 분열시키고, 이런 음으로 양으로 모든 이득을 다 챙긴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국민은 똑같이 문재인 씨가 손가락을 펴서 가리키면 거기만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재인 씨가 보궐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그 임기를 넘기고, 그리고 오늘까지 오면서 우리 국민은 사실은 정부가 자기 할 일을 잘하고 국민의 생활에 방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각자가 보다 행복하게, 보다 의미 있게 자기 인생을 살아왔을 그 시간에 매일매일 문재인 씨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일을 일으켜서 국민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계속 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성취하고 얼마나 진보했습니까? 얼마나 뜻깊은 그런 순간들을 맛볼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게 문재인 씨와 문재인 정권의 죄인 겁니다. 국민을 성가시게 하고 국민의 삶을 구겨지게 하고, 그런 것이 그들의 죄인 것이죠. 그뿐 아니라
국가 파괴, 이 부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씨가 요즘에 정신 팔려 있는 그 환경,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2020년 12월 12일 기후목표 정상회의라는데 문재인 씨가 또 연설쇼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이 정상회의에서 화상이지만 화면으로 하는 그런 것이지만 기후목표 정상회의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매우 기쁠 사람은 문재인 씨 혼자뿐이겠죠. 여기 참석한 국가들, 그 국가들은 유엔에서 그나마 또 선진국들, 그런 데서 이 어떤 그 환경적인 문제를 고민하면서 모이는 그런 자리였는데, 문재인 씨는 기뻤다. 자, 앞으로 우리 이런 내용을 많이 살피게 됩니다. 그는 마치 이 순간에 그 어린 시절 우리가 과학 동화를 처음 읽고 나면 그 아이들이 그렇죠. 갑자기 그때 옷에다가 무슨 인터넷 연결되는 그런 설치를 해가지고 걸어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다. 좀 그런 거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은 우주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릴 때 그것을 읽었지만 우리가 어른이 된 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 그것은 그렇게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30년 전, 40년 전에 그런 내용을 읽고 당장 2, 3년 후에 혹은 내일이라도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죠. 문재인 씨는 꼭 그런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어린 아이를 갖고 있는 그런 엄마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유해한 화학물질이 있다고 하면은 벌벌 떨죠. 당장 숨이 막힐 듯이 두려워하고. 문재인 씨는 이러한 극단적인 공포와 또 극단적인 어떤 꿈에 부푸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 희망에 사로잡히는 이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 이 내용들을 청와대에서 올려놓은 자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기후목표 정상회의라고 하는 데에서 문재인 씨가 인사를 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 영국, 프랑스, 칠레, 이탈리아 정상들, 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화상으로 회의를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문재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포용적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는 이제 치워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거라고 봅니다. 세상을 무슨 동전 한 입처럼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와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루겠다. 무슨 세계 최고의 창과 방패가 동시에 구현이 된다는 얘기보다도 더한 것이죠. 그리고 포용적 비전을 마련했다. 이게 포용의 문제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씨가 지금 앞으로 쓰는 이 포용이라는 말은 실제로 학술적으로 그렇게 쓰는 의미가 전혀 다른데 사람 앞에다 두고 말을 다르게 써서 문재인 씨가 속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이 속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의회,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 대단한 동시에 이 탄소 중립도 하고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하는 이 동시에 달성하는 거를 지방자치단체하고 논의를 했답니다.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주 선두에 우뚝 선 세계적인 수준인 모양이죠. 아무튼 그래서 탄소 중립 선언 비전 선포식을 했다. 우리가 알고 있죠. 무슨 흑백으로 나왔다. 그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합시다. 그 비전 선포식을 통해 온 국민이 함께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문재인 씨하고 같이 탄소 중립하기로 다짐하신 분들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다짐했습니까? 문재인 씨하고 그 극단 팀들,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이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원하는 것은 곧 국민의 뜻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 국민의 뜻은 상관없이 문재인 씨의 뜻이 곧 국민의 뜻으로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사회 각 부문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로드맵은 문재인 씨의 수족들이 만들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문재인 씨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기업들은 복종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복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피해를 어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게 되겠죠. 문재인 씨는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계 정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령 먼지 하나 없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거 로드맵 만들어서 실천할 거다. 국민들이 그러겠다고 했다. 우리 국민은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내가 이거 발표했으니까 이거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벌금, 어떨 때는 기업을 문 닫게 하고 또 국민 개인들에게는 대놓고 나쁜 인간이라고 하면서 불이익을 줄 겁니다. 국민의 의사가 아닌데 국민으로부터 어떤 이런 일을 하라는 명령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문재인 씨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자꾸 일을 찾아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구나. 국민에게 권한 없는 명령을 하고 있구나. 이 기후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독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을 통해 녹색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를, 이제 또 위기 나왔습니다.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모든 나라와 공유하겠다. 선진국들하고 공유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 위기도, 코로나19 위기도 기회로 삼아서 별별 일을 다 벌이더니 이 기후 위기라는 것도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겠다. 여기 포용이 따뜻한 포용이 아니다 하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다 밝힌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이 국어사전만 찾아보고 이거 어려운 상황에 서로 아껴주고 포용하며 살자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딴소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재인 씨가 갖고 있는 그 해법, 기법 이거를 나눠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5월에 서울에서 제2차 P, 그 다음에 1, 2, 3, 4 할 때 4, 그 다음에 영어로 G, 이 정상회의가 열린다. P4G 정상회의가 열린다. 여기에 뭐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P4G라는 게 참 요즘에 이상한 약어도 많고 그렇죠. 이게 파트너에다가 ing, 파트너링 for green growth, 녹색 성장 and global goals. 뭐 그래서 이게 2030, 2030년 그 우리말로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는 말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기업과 시민사회, 이제 뭐 시민단체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데서 참가를 하는 민관 파트너, 민과 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발전, 파리 협정 이런 이제 목표 달성을 좀 할 수 있게 하자 하고 연대를 맺었다는 것인데 여기 회원국이 이렇습니다. 전부 12개 나라인데 덴마크, 네덜란드 여기까지는 좀 그렇죠. 방글라데시, 칠레, 콜롬비아, 케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에티오피아, 그리고 우리 한국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12일에 열린 그 화상회의, 기후목표 정상회의라는 데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하고 P4G하고는 좀 관심사라든지 지금의 현황이 많이 다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이 P4G 여기에 아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인 2018년 10월 20일에 덴마크에 가서 이제 이 첫 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연설을 했죠. 그때 이야기한 것도 그 서두에 말한 거하고 동일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겁니다. 행복한 나라 덴마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우리 목표의 중대성을 깜빡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문재인 씨는 몇 살짜리 같이 보입니까? 그 재롱부리는 한 대여섯 살짜리, 그 대여섯 살짜리가 말은 어른들이 쓰는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각국 정상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나라들의 정상이 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문재인 씨가 여러분을 보고 마음이 편안해진답니다. 자기 마음이. 항상 이 사람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12월 12일에도 자기가 기쁘다. 내가 기쁩니다. 이때도 2018년 10월 20일에도 내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소위 학급에서 줄반장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추스리기도 벅찬 그런 상태라고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덴마크에서 만난 뭐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 뭐 이런 대표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러 만났지 하는 거를 깜빡 잊어버릴 것 같다. 진짜 잊어버린 거 아니냐. 그렇게도 보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1회 P4G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거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회의를 준비해 주신 라스무센 총리 그리고 코펜하겐 시민한테까지도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말에 좋아 죽어요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적당히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촐랑거릴 수가 있는가. 역시 문재인 씨가 촐랑거린다는 것은 그 나이라든지 체구라든지 뭐 하는 데 비해서 잘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한다. 그런데 눈으로 이 장면을 안 보고 이 내용만 보면 역시 바닥을 구르면서 예쁨을 받고 싶어 하는 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덴마크 이야기를 합니다. 덴마크는 1970년대부터 이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2050년 이후에는 화석 연료를 쓰지 않겠다 하는 국가 비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던 덴마크였기 때문에 2018년 10월 20일 제1회 P4G 정상회의를 열게 됐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재인 씨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머리를 땅바닥에다가 조아리는지 이거 참 볼 때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뭐 할 수 없죠. 좀 보기로 합시다. 덴마크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어려움에 동참을 했고 행복을 나누어 줬다. 덴마크 병원선이 한국전쟁 당시에 999일 동안 한국에 정박하면서 5천여 명의 군인과 6천여 명의 민간인을 치료했다. 휴전이 된 뒤에도 의료봉사, 의료기술 연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덴마크와 세계의 지원으로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우리 국민의 상처와 아픔을 덴마크는 치료를 해줬는데 우리 국민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 당시는 김일성 집단 그리고 중국 공산당 집단 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것인가? 왜 그들을 향해서 우리 국민을 아프게 한 너희는 적이다. 반성하고 사과해라. 왜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덴마크가 일단 그
그 당시 소련, 중국 공산당, 또 저 북측의 인민군, 그들한테 우리 국민이 그 목숨을 잃고 우리 국토가 그 공격을 받아서 뭐 말할 수 없는 비극이죠. 그런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그 다음에 그걸 치료해주고 도와준 덕분에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오늘 지구촌의 위기 대응에 세계와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그때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국교도 맺지 않은 먼 나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인류애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체성은 없습니다. 덴마크가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되게 만든 것이. 그런데 보통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내 나라를 그렇게 헌신짝처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비록 감사하더라도 당당하게 우리 이 귀한 나라, 이 대단한 나라를 도와준 좋은 친구다, 이렇게 가야지. 네가 없었으면 나는 진작에 땅에 묻혔다, 우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문재인 씨는 국가에 대한 어떤 자긍심, 국가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내 나라와 내 국민, 이러면 또 오해하겠죠.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감사나 존경이나 또 우리 역사에 대한 자랑스러움, 이런 걸 아예 갖고 있지 않은 인물이다. 번번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가 보궐 대통령으로 뽑혔던 그 당시로 돌아가더라도 국민 여러분, 잘못 뽑은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이 없는 자를 뽑아준 것이죠.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로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을 설파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 얘기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재인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은 뭐 좌파 정치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그거 아니다 하고 지적을 해야 하겠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했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으로 청와대 담 헐고 들어갔습니까? 이거 거짓이죠. 그 다음에 포용의 힘을 알고 있다 그러는데, 이제 이 포용은 우리 국어 사전적인 포용이 돼야 하겠죠. 포용의 힘. 언제 포용했습니까?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고, 그리고 절대로 자기들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라든지 다른 정책이나 법률이라든지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본뜻을, 아예 본뜻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령 민주주의다, 선거다, 그러면은 그 지켜야 되는 기준이 있죠. 결과주의입니다, 이들은. 결국 마지막에 내가 이기면 그만이다. 무슨 포용입니까? 그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서 책임을 지고 평생 책임을 진답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 국가, 포용 성장이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아마 다른 나라의 그 정상들이 좀 문재인 씨한테 미안합니다만 이거 듣고 저거 미쳤다 이랬을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못하죠. 이건 그냥 몽상가 아니면 이론을 그냥 한번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면 모르는데 실무 행정을 하는 현실의 행정을 맡고 있다 하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신뢰를 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나는 오늘 국가 간에도 포용 정신을 중심에 놓자 하고 제안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포용이라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같이 잘 살자 하는 것인데 언제 같이 잘 사느냐?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같이 살게 되죠.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고 경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국가 내에서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그런데 가장 큰 지금 우리가 확실히 울타리 밖이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국경선 기준이 되죠. 그런데 그 국경선 밖에 포용 정신을 놓자. 그러면 문재인 씨는 일본이나 미국하고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 줘야 하겠죠. 실제로 줄지도 모릅니다. 이게 또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세 가지 포용 정신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국경과 분야를 넘는 포용을 하자. 그러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지구온난화 섭씨 1.5도씨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지구 온도 상승이 1.5도에 그치면 2도 올랐을 때보다 1천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예견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학계에서 나와서 민간에서 나와서 혹은 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하자. 뭐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소비를 줄이자. 혹은 생활 쓰레기를 줄이자. 그렇게 하려면 소비 줄여야 하겠죠. 뭐 에너지도 적게 쓰자. 이렇게 가는 거면 모르는데 문재인 씨가 보기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겠다. 그러니 지구 온도 상승 1.5도 그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자. 제안한 거죠. 남들이 결정한 거 보고. 이거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시아의 포용 이것을 얘기하면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제조업 중심이어서 환경 생태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중국하고 인도도 그 인구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됐다. 그러면 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보고 제조업을 희생시켜서 그래서 환경 생태 보호에 나서라. 인도하고 중국이 인구가 많은데 인구 좀 줄여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 중국한테 대놓고 좀 해보면 또 그러면 또 얘기가 다르죠. 중국 보고 굴뚝에 연기 나는 일 좀 하지 마라.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여기 와서 이걸 포용을 얘기합니다. 아니 중국에서 이쪽에다가 그 미세먼지 보내는데 문재인 씨가 포용하면 다 빨아 마시겠다는 겁니까? 포용은
중국 쪽에서 포용하겠다고 나와야지 문재인 씨가 포용하겠다는 거 백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이를 향한 것도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포용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데르센 동화 얘기를 합니다. 안데르센 동화는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결말을 원합니다. 문재인 씨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면 이건 비정상이죠. 그냥 어떤 연설을 할 때 양념으로 넣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맞지 않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는데 그런 결말을 원한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는 언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했을 때 얘기할 수 있죠. 문재인 씨는 결말을 원한답니다. 이 P4G 정상회의라는 게 1회가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2019년 연말부터 처음에는 한 1,000명 아니면 또 어떨 때는 2,000명을 초대할 거다 이러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코로나19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던 2020년 1월, 2월 이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실패했죠. 이제 지금은 국제회의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게 작년 2019년 9월 23일 이때 이제 준비행사 기조연설, 여기서도 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진지함이 결여돼 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하시죠? 어떤 일을 전문가가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내가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응원해 주시니까 잘 해낼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일,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일의 경우에는 이런 게 끼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외과 수술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방긋 웃어주니까 내가 잘 해낼 것 같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러면 환자는 이제 부들부들 떨죠. 이거 실력 없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구나. 그래서 문재인 씨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결국은 어쨌든 문재인 씨는 지금 대통령의 의자에 앉아 있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막 의욕을 갖고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 법 밖으로 나간 것이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 문재인 씨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냥 있는 상태로도 별로 일을 못 해내거나
아니면 국민을 매번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공무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2020년에 그냥 열릴 줄 알고 준비했을 때, 이때 뭐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 P4G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에 12개 나라가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덴마크에서, 두 번째 한국에서 하는데, 아니 회의 한 번 개최하면 선도국가 되는 겁니까? 굉장히 주제 파악을 못한다. 회의라고 하는 것이 원래 원탁 개념입니다. n분의 1인 것이죠. 자기 몫을 잘하면 되는데 갑자기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가 리더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씨의 비극은 리더라고 착각을 하고 상다리가 휘게 차려서 돈으로 쳐 발라서 일을 해도 아무도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2020년 9월이 되면은 이제 포기를 한 것이죠. 9월 21일부터 문재인 씨가 이제 이렇게 바꿉니다.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에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11월 6일 내년 서울에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남들하고 같이 하는 회의에서 한몫 꼈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가 세계의 그 1인자가 된 것처럼, 이거 병이죠. 이런 식으로 되면. 어디 여러분도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그 팀으로 활동을 해봤을 텐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이상하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프닝이다. 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문재인 씨는 또 한 번 파티를 하면서 거기에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국민이야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자기 꿈을 쫓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뭐 사실은 옛날에 어떻습니까? 그 나쁜 임금님 하면은 백성이 어려워도 항상 뭐 사치하고 그리고 파티를 즐기고 돈을 많이 쓰고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읽었죠. 문재인 씨도 연일 잔치 벌이는데 여념이 없다 하는 것은 참 똑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12월 10일 탄소 중립 선언, 앞에 이제 이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됐죠. 국민들하고 같이 국민들이 이거 다짐했다 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문재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년 5월 우리는 제2차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 그러면서 자기 임기 내에 확고한 탄소 중립 사회의 기틀을 다지겠다. 근데 문재인 씨의 임기는 뭐 지났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임기, 그런데 왜 문재인 씨가 그 언제까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그게 중요한 겁니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씨가 오늘 나가면 다음에 제대로 된 대통령이 들어와서 계속 추진할 겁니다. 이거 우리 인류가 힘들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만큼은 꾸려가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그걸 다 맡아서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그걸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 중립은 어려운 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고 다른 나라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달린 문제이죠. 그러나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최대한 억제를 하자. 우리가 흔히 물을 소비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물을 제한해야 될 겁니다. 물 쓰는 거를. 그러면 목말라 죽지 않을 정도만 마시고 사용량을 최소화해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또 생산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고 인구도 늘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에 이르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인식해서 어떻게 좀 줄여보자. 이러다가 문재인 씨는 세계 전 인류 인구수를 그냥 한 20% 남기고 다 죽이자.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씨가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 자기 최면에 빠진 것이죠. 어째서 세상 모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수치를 인정하지 않는가? 아니면 바보인가? 아니면 진짜로 저렇게 믿는 비정상인가? 국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믿고 국민도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믿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이 탄소 중립 선언 이것 때문에 국민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았다 하는 뉴스가 나왔죠. 이것은 11월 27일자 서울경제 보도 내용입니다. 문재인 씨가 범부처 전략회의, 사람들 모아놓고 앉아서 자기 임기 내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실적을 남겨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건가 싶기도 하죠. 자기 임기 내에 실질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할, 0으로 할 그 기틀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대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앞에도 이야기했죠.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해서 바짝 조이자.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기업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린 뉴딜 할 때 처음부터 나왔습니다. 그린 뉴딜 할 때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 탄소 배출량 이거 감시하는 거 원래 기업에서 신고하고 기록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감시하는 일자리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그거 조사하고 감시해가지고 기업에게 이제 쉽게 말해서 위반했다 해갖고 돈 받고 이런 거. 그러니까 기업 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혹시 조세 정책을 통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는 게 아니냐. 바로 그런 것이죠. 현재 이거는 이미 공개가 돼 있는데 탄소 배출량이 기준 이하인, 그다음에 이 기준을 자꾸 올리는 겁니다. 더 어렵게, 제로라고 했으니까 탄소 배출량을 이만큼 허용하던 것을 더 낮추고 더 조금만 허용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흔히 석탄 산업이다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은행에서 여신을 규제하죠.
기업에 돈을 안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원금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과징금 물리고 또 나중에는 무슨 직접적인 여러 가지 강제도 하겠다고 합니다. 탄소세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해서 기업들로부터 마치 세금처럼 정상적으로 걷는 돈 있고 벌금처럼 또 잘못했다고 받는 돈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쥐어짜기입니다. 탄소 배출량 제로화라는 아주 선한 누구나 그렇게 해야지 하는 거를 두고 기업을 쥐어짜서 그 돈을 일단은 돈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은 맞죠. 여기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을 보면서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욕심을 내든지 다른 사람하고 경쟁을 하면서 화합을 해치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착하게 살라는 얘기구나.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이거 그냥 무엇인가를 빼앗아 가기 위한 트집인 겁니다. 이거 너무나 많이 당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표, 그걸 아주 극단적인 목표로 설정한다 할 때는 그때는 선하다 하는 그 수식어를 떼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업계에는 지금 걱정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거 하겠다고 하면은 그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20개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날 어떤 쇼를 했나 우리가 알고 있죠. 생방송을 했는데 그때 생방송이 저녁 황금 시간대인 오후 7시 35분부터 15분 동안 지상파 3개사, 이런 6개 방송사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고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로도 송출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위에다가 지구 환경 위기 시간을 나타내는 탁상시계도 놨다고 하죠. 이게 1992년에는 오후 7시 49분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씨 그 책상에 있던 것은 오후 9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뭡니까? 그 넥타이, 무슨 폐 플라스틱을 가지고 친환경 원단을 만든 넥타이를 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탄소 중립이 뭔지 그 뉴스에서 밝히는 걸 보면 이렇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되 그래도 배출되는 양은 탄소 포집 기술 등으로 제거를 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 그러면 여기도 또 돈이 들어가겠군요. 그렇죠? 그건 알 수 있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문재인 씨 이번에 탄소 중립 선언 쇼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최대한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사하고 사전 조율을 거쳤다. 이게 문재인 씨가 우리나라의 모든 설비와 국민의 시간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독점하고 휘젓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자기들만의 쇼를 하면서 그냥 자기들 내부 무대에서 하면 안 될까? 그 밖에 내보내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 무슨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를 전면 중단하고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그것을 폐지하고 이렇게 하고 문재인 씨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후 위기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한라산의 구상나무, 소백산의 은방울꽃은 사진으로만 남게 될지 모른다. 청개구리 울음소리마저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 국민은 봄에 미세먼지가 장막을 쳐서 봄을 봄 같지 않게 보낸 게 벌써 몇 년입니다. 또 바로 그런 이유로 우리 과일 농사가 변변치 않죠.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씨처럼 얘기를 하자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이 불행합니다. 숨 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가 그 얘기한 거죠. 청개구리 울음소리를 듣지 못한다. 아니, 국민이 계속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비단 청개구리이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우리가 무슨 로마의 어느 황제가 뭐 불을 질러 놓고 시를 읊었다. 사실은 뭐 내용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두고두고 비난을 하죠. 비판을 합니다. 문재인 씨 지금 그 짓을 한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은 꼭 그렇게 삐딱하게 보느냐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제 멋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국민이 지금에 와서 말만 하면 아 저거 꺼버려. 얼굴이 나오면 돌아서고 이런 국민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문재인 씨는 그 12월 10일 조선일보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소개하는데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하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뭐 3단계 얘기하고 백신도 없고 그렇죠.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데 이제 2050 탄소 중립 비전 이거로 또다시 세계의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날 그 문재인 씨가 그 무슨 흑백 영상을 내보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칼라 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 화면을 내보내는 것이 이제 쇼였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전부 그 흑백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세계의 새로운 표준이 되기 위해서 문재인 씨 그렇게 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그렇게도 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이러한 내용들, 문재인 씨의 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실현 가능한가? 과학적인 토대가 있는가? 객관적으로 선진국에서 인정하는 소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문재인 씨가 이렇게 신나게 자기 원 없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고 그리고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료하고 미세먼지가 우리 전 국민의 머리를 덮고 물론 항상 원수로 삼는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늘 같이 살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조두순,
일반 국민이니까 씨라고 하죠. 조두순 씨가 나와서 뒷짐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참 김춘수 시인이 읽던 그 시의 한 장면이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문재인 씨가 한 거짓말이 무엇인가? 온 국민이 탄소 제로를 위한 기초를 만들겠다 하는 다짐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 경제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그저 먹고 입고 쓸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 지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그거야 정은경 씨를 스타 만들고 문재인 씨에게 성공을 준 기회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여전히 위기 중에도 위기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국민이 그런 다짐을 했겠습니까?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부작용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든 아예 캄캄하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정자들이 호소를 합니다. 부작용이 좀 있더라도 그래도 맞고 살아보자. 눈물을 흘렸다 하는 뉴스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코로나에게 이기겠다.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겠다 하는 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백신 구입조차 못했습니다. 예약된 백신도 내년 말이나 돼야 온다고 하죠. 세계 최초다. 세계 제일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던 K방역. 그리고 그때 이야기했던 국내 백신 개발. 이것은 거의 포기 상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이제 치료제다. 치료제로 방향을 튼 것이죠. 지금같이 본다면 지금 이 P4G 기대를 하고 있는 2021년 5월 그때 1000명, 2000명이 모일 수 있겠는가? 이런 한국의 환경에서 이변이 없는 한 그때도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걸핏하면 국민에게 협박을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이거는 중국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통제를 하고 그냥 그렇지 않겠는가? 그때도 여전히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면 무능한 정부일 뿐 아니라 국민의 적인 정부라고 얘기를 해야 하겠죠. 국민을 죽이는 정부, 국민의 목숨값으로 저만 호사를 누리는 정부. 이런 환경에서 문재인 씨의 쇼를 돕는 그 무대 관계자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낙연 씨나 김태년 또 그 악명 높은 추미애 씨 정신들 차리십시오. 당신들이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이건 아니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흉악한 성이 쌓아지는 이 과정에서 나도 모르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나의 조국은 대한민국이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잃지 않도록, 한 명이라도 덜 잃도록 그렇게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